다음은 사적 교수회 회장님이신 강종수 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사측 교수회장 맡고 있는 강종수입니다. 발표를 들을수록 정말 저는 걱정이 너무 앞서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통합 20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난 거버넌스가 어땠었는가, 과연 우리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버넌스 체제였었는가 한번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 대학이 앞으로 새롭게 구축해야 될 거버넌스 체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거버넌스가 중요한가, 그리고 지난 20년간 삼척 캠퍼스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우리 구성원들은 어떤 의사를 갖고 계시고 캠퍼스 균형 발전과 거버넌스 역할은 어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회를 한번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난 4월 3일 날 우리 김원영 총장님께서 바로 밑에 2층에서 학과장 얘기를 하실 때 발언하시는 내용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피션 해보았는데, 삼척 캠퍼스는 강원대학교지만 삼척 캠퍼스는 원래 산업대였으니까 교수 충원 절대 해줄 수 없다. 잘 아시다시피 춘천 캠퍼스와 삼척 캠퍼스 간의 교수 충원율은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어요. 춘천은 계속 높아져서 지금 90% 이상, 95% 정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전히 20년 전 통합할 때 197명, 20년이 지난 지금도 198명,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총장님 생각은 하나의 강원대학교지만 삼척 캠퍼스는 산업대였으니까 교수 충원 절대 해줄 수 없다. 반대로 이제 앞으로 강동원주대와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면 하나의 대학이니까 만약 두 개 학과 중에 하나가 망해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정말 이율배반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 충원 문제라든지 말씀을 드렸더니만 딱 깨놓고 첫 마디가 그거는 강 교수 네 개인 생각이지 전체 교수들 생각은 다르다. 제가 교수회장이잖아요. 교수회장이 의견을 내는데도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체계들은 행정기관들에게 기관장에게 정권이 부여되는 독임제 행정기관 체제를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많은 예를 들었던 UC 모델이라든지 미시간 모델 같은 경우는 위에 보드라고 하는 이사회 체제가 있어서 사실 이사회에서 밑에 프레지던트랑 챈슬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총장이 정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하나 적으려다가 안 적었던 게 요번에 그 의대 정원 관련해서 교무회에서 하셨던 총장의 말씀 혹시 보셨어요? 그걸 교무회에다 기록을 하신 거 보고 저도 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대학평의원회나 교무회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심의지, 결정은 총장인 내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적인 의결은 총장 본인이 하는 거다. 교무회나 대학평의원회나 교수회는 그냥 논의만 하는 것이지 결정은 심의기구이지 결정은 의견은 총장만 한다 라고 이렇게 교무회에 적으셨더라고요. 이게 독임제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말 가장 큰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총장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거버넌스 체제를 우리가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20년, 30년 우리 대학에서도 역시 변화는 없지 않을까? 갑자기 고민이. 예. 보통 우리가 거버넌스 얘기할 때는 앞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의 어떤 통치 구조, 거버먼트가 아니라 협치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당사자의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1대학 4캠퍼스, 사실은 정확하게 따진다면 원주 캠퍼스보다 우리 독일 캠퍼스가 학생 수나 교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1대학 5캠퍼스 체제가 돼야 되겠죠. 근데도 우리는 그건 아직도 전혀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5캠퍼스 체제가 얼마나 서로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관한 구조가 거버넌스의 핵심인데, 즉 다시 말하면 총장이 정권을 갖고 있는 독임제 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거버넌스에서 우리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총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지난 8년간 우리 대학을 거버넌트 할 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거버넌스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심도 깊게 문제점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주제들이, 즉 다시 말하면 이미 글로컬 실행 계획서가 예비 계획서가 제출되고 공개 계획서가 지금 제출되고 하는데 우리 대학 구성원들 내에서 어느 누구도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얘기해 볼 수 없고 그냥 일사천리로 뭔가 진행되는 이 과정이 정말 이게 합리적일까? 우리 대학이라고 하는 지성인들이 모인 집단은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학이 앞으로 100년을 책임져야 될 이런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하지 않고 뭔가 이 답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나가는 구조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본 이 실행 계획서, 좀 전에 보니까 춘천 캠퍼스에 캠퍼스 총장 체제가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대학 코러스에 올라와 있는 실행 계획서의 자료를 제가 따붙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춘천 캠퍼스에 총장은 없고 강릉 삼척 원주에 캠퍼스가 있고 나머지 진강주총장 이렇게 구성 체제를 갖고 있어서 강릉 원주대가 이해하고 있는 체제와 저희 대학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체제가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은 좀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구조가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논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그런 구조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지난 20년간 우리 대학의 현실, 딱 저는 한마디로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 실행계획서 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두 대학을 비교해놓은 게 있어서 자료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춘천 캠퍼스는 학생이 12,396명, 삼척 캠퍼스는 5,859명. 그런데 전임 교수 수가 저는 808명, 우리는 197명. 통합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전임 교수 확보율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 1인당 가르치는 학생 수가 거의 더블이 납니다. 삼척 캠퍼스는 1인당 30명을 가르치는데 춘천 교수들은 15명을 가르치고 있죠. 월급은 서로 같습니다. 국립대니까. 반면에 강릉 원주대는 강릉 캠퍼스가 5,291명, 원주가 1,968명인데 서로 전임 교수 수와 확보율은 비슷해서 학생 1인당, 교수 1인당 가르치는 학생의 수는 똑같아요. 즉 강릉 원주대는 두 캠퍼스를 거의 균형 있게 동등하게 대학을 운영하는데 우리 가운데 김원년 총장님은 지난 8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오셨다. 근데 이걸 들으면 앞으로도 총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 정권을 여전히 총장이 다 가지는 그런 구조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학 알림이에 나와 있는 자료들, 그렇게 대학 알림이가 지난 5년간 자료를 계속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대학 본부가 엄격하게 검증된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100% 사실이겠죠.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았어요. 신입생 경쟁률, 춘천은 2019년도 7대 1이었고 2023년도에 7.9대 2. 사실은 춘천은 계속 학령 인구가 아무리 감소했다고 할지라도 대학 신입생 입시 경쟁률은 계속 더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대학을 발전했다라고 하는 지표로만 할 수 없겠지만 하여간 이 지표로 놓고 보면 굉장히 발전했는데 저희 삼척 캠퍼스는 6.2대 1이었었는데 4.6대 1.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달이 날까 말까 정말 걱정할 정도로 힘들었었죠. 이렇게 저희는 삼척 캠퍼스는 굉장히 더 악화되고 있다. 두 번째 지표인 재학생 충원율 보더라도 춘천 캠퍼스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삼척 캠퍼스는 급격하게 모든 지표들이 다 악화를 하고 있죠. 특히 저는 가장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여기 학생 정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춘천 캠퍼스는 지난 몇 년간 학생 정원이 오히려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요번에 의대 정원이 더 춘천만 늘어나기 때문에 춘천 캠퍼스는 여기서 더 높아지겠죠. 근데 삼척 캠퍼스는 보시다시피 학생 정원이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번에 탄력 정원제 몇 년 전에 도입한 거, 이게 강제로
학생 충원율이 떨어지는 학과들은 무조건 정원을 빼서 춘천으로 계속 옮겨다 보니까 제가 부총장님한테 듣기로 지난 몇 년간 춘천으로 넘어간 인원이 120명 정도 기호가 넘어갔다. 이게 120명인데 이게 1, 2, 3, 4학년 따지면 거의 500명이죠. 재학생 수 500명이 탄력 정원제라고 하는 이유로 춘천으로 넘어갔어. 결과적으로 저희 캠퍼스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정원이 줄고 있고 반면에 춘천 캠퍼스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통합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럼 두 집안이 다 발전했으면 그 전에 기존의 거버넌스 체제가 좋은 거였겠죠. 근데 한 집안은 계속 망해가고 있고 한 집안은 오히려 더 덕을 보고 있다. 이러면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구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도 탈락률 역시 춘천은 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척 캠퍼스는 4.2에서 7.6으로 거의 뭐 100 가까이 지금 학생들이 그만두고 있고요. 잘 먹네. 아니 아닙니다. 제가 넘겨가겠습니다. 취업률 역시 춘천 캠퍼스는 57.5에서 62% 정도로 오히려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삼척 캠퍼스는 66에서 68, 조금 더 증가한 건 맞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 캠퍼스 사이에서 저희가 나머지 지표들은 굉장히 춘천보다 처지는 건 맞습니다만 취업률 분야는 사실 저희 삼척 캠퍼스에서 즉 교수 1인당 가르치는 학생 수는 더블로 더 많지만 우리가 취업률은 더 높은 교육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증가하는 것보다 춘천이 훨씬 더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제가 느껴볼 수도 있고요. 전임 교수 확보율 역시 춘천은 94%에서 96%, 거의 이제 춘천은 100% 티오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 삼척 캠퍼스는 66%에서 63.1%로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수 1인당 연구비 수혜하는 실적도 보시면 이게 교내 교회가 서로 합쳐진 지표인데 밑에 조그만 지표들이 교내 연구비 지표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대학에서 교내 연구비를 집행하는데 어떻게 춘천 캠퍼스는 287만 원, 삼척 캠퍼스는 104만 원이 나올 수 있을까? 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교내 연구비는 아마 집행하는 기준이 서로 동일할 텐데 알림이에 지금 공지되어 있는 자료들은 이렇게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서 장학금 수혜는 반대로 우리 삼척 캠퍼스가 더 높습니다. 춘천이 70만 4천 원, 삼척이 76만 7천 원. 교외 장학금 지면 춘천이 213만 원, 삼척은 271만 원. 그래서 나머지 지표들은 정말 삼척이 더 안 좋습니다만 취업률과 1인당 장학금 지급은 삼척이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재정지원 사업 수혜 실적도 중앙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따지면 춘천이 877건, 삼척이 122건. 춘천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구조죠.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소규모 강좌 비율로 보더라도 춘천은 33.3%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삼척은 25.8%로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해서 5월 13일, 17일 저희도 한번 의견 조사를 한번 해보았어요. 보았더니만 물론 이제 전체 교수들 중에 절반이 조금 안 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교수 충원율 문제 제가 처음에 학과장 회의에서 총장님에게 의견을 말씀드렸더니만 삼척 캠퍼스는 원래 산업대에 있으니까 절대 충원할 수 없다. 아니 그래도 그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거는 당신 개인 생각이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우리 전체 교수님들 역시 93% 정도는 우리도 춘천 캠퍼스랑 같은 대학이면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한력정원제 역시 77% 정도는 좀 타당하지 않다. 왜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 정원이 계속 춘천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김원영 총장님이 과연 우리 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을 하셔서 8년 총장을 지내셨죠. 물론 그 과정도 저희가 정말 좀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 대학 교수에서나 만드는 학칙에서 과연 총장이 연임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규정을 만들다 보니 연임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김원영 총장님이 정말 잘해서 연임을 했을까 하는 것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 정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장이 임명할 수 있는 보직자의 수, 물론 제일 말단에 있는 우리 학과장들 빼고서라도 부총장, 처장, 부처장부터 시작해서 부속기관장들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임을 결정하시고 그 임명직 보직자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선거운동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 당시 단대 교수회장을 하고 있는데도 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분 좀 찍어달라고 전화를 부탁할 정도로 전화를 저도 몇 번 받았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현 총장이 임명적으로 줄 수 있는 보직자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대학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정말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이 구조는 뭔가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난 총장님 8년 동안 춘천 삼척을 균형 성장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여쭤봤더니만 아닌 편이다 14%, 전혀 아니다가 62%. 사실 우리 삼척 캠퍼스 교수님들은 현 총장님께서 균형 성장은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시고요. 반면에 윤정희 부총장님께서는 그러면 균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삼척 캠퍼스 발전과 이거에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평가를 여쭤봤더니만 노력하지 않은 편에다가 12%,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압도적으로 이렇게 부정적 의견을 갖고 계시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윤정희 부총장님 굉장히 좀 존경합니다. 학문적인 성과나 또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들은 저도 가까이서 뵀기 때문에 잘 알고 존경을 합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현 윤정희 부총장님 개인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가 우리 삼척 캠퍼스 부총장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재정, 인사 등등에서 과연 삼척 캠퍼스 총장이 본인이 정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는가. 그렇지 못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런 평가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이지 개인의 역량과 노력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즉 강동원 주드랑 통합 이후에 그럼 우리 부총장 임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직접 선거 해야 된다 55%, 간접 선호도 조사 등의 간접 선출을 해야 된다가 32%. 즉 지금처럼 총장이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은 13%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자기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준다는 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성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대학 운영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또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과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삼척 부총장께서 어느 정도의 정권을 가지고 대학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 지표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지난 4년 동안 우리 부총장도 연임을 하셨어도 우리 대학 역사상 부총장 4년을 하셨죠. 교무회에서 도대체 몇 번의 발언을 하셨을까 싶어서 전수조사를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만 4년 동안 교무회에서 발언을 딱 3번 하셨어요. 한 번은 2020년도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한 줄 답변을 하셨고, 21년도에는 질문을 한 번 하셨고, 22년도에는 어떤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 2줄 정도 하셨어요. 지난 4년간 교무회, 즉 우리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사실은 교무회의가 거의 정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대학 평의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가부 정도 동의권을 갖고 있는 구조인데, 지난 4년 동안 부총장님께서 교무회에서 딱 3번 발언을 밖에 못했다. 자, 이 말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물론 총장님과 이미 사전에 모든 것이 다 협의가 되었고 그 안이 아주 원만하고 바람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임명직 부총장이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에서 무엇을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구조지 않나. 전자 아니면 후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저는 후자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임명직 부총장 체제를 계속 갖고 갔을 때는 역시 앞에서 봤던 많은 지표들이 계속 더 나빠지고 있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체제를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지금 본 우리 실행 계획서에 나와 있는 구조는 이런 계획서였는데,
또한 이것도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저는 위험하구나. 정말 우리 대학이 거버넌스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싶은데, 여기 나와 있는 대학위원회, 통합 전에 이제 글로컬 대학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가 그다음 이제 대학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좀 전에서 얘기했던 미국의 UC 모델이나 미시간 모델 같은 경우는 보드, 즉 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프레지던트와 챈슬러들이 각 캠퍼스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균형 성장, 동방 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아젠다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권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학위원회라고 하는, 물론 뭐 그림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구조를 잡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거의 우리 대학의 4캠퍼스, 정확하게 5캠퍼스에 대한 발전 전략과 모든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정권을 여기 대학위원회가 가질 수 되게 되는데, 이 구조가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이라고 하는 게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분들이 도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교육부의 통제에서 이제 도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국립대학에서 도립대 체제로 가는 그런 비슷한 양상을 앞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좀 전에 그 UC 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하여간 2005년 강원대와 강원대와 성직대가 통합할 때 위스콘신 모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지난 20년간 우리가 위스콘신 모델에 적합하게 대학 구조를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제 생각에는 그걸 뭐 논의하거나 토론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통합 이후는 캘리포니아 대학 모델 가겠다라고 했지만, 과연 캘리포니아 UC 모델이 사실 우리 대학한테 적합한 모델이냐 하는 것부터도 사실 저희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UC 모델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UC 계열 안에 있는 10개의 대학이 있잖아요. 사이즈가 지금 4개 캠퍼스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학에서 UC 모델이 과연 적합할까? 그 다음에 UC 모델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커뮤니티 칼리지 모델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모델과 그 다음에 UC라고 하는 사실은 하이라키를 갖고 있어요. 즉 전문대 체제와 교육 중심 대학과 연구 중심 대학을 UC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4캠퍼스 체제가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가 교육 중심 대학으로 갈 거냐, 누구는 연구 중심으로 대학으로 갈 거냐 하는 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가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가 하는 것도 저희는 한 번도 논의해 본 바가 없이 그냥 그대로 UC 모델로 가겠다,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여간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해서 저 역시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보다 우리 최성범 교수회장님께서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3월 달부터 교수회장이 되고 이제 2달 지나서 우리 대학이 지금 통합 계획이 이렇게까지 실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요번에 저도 알게 됐어요. 저도 제가 이번에 알게 될 정도였으면 우리 전체 교수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그래서 저 역시 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한번 정말 짧은 시간 내라도 답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 역시 의문점으로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캠퍼스 총장 위에 직능부총장 체제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이름은 명색이 캠퍼스 총장인데 춘천 캠퍼스에 있는 직능부총장 체제가 그림상으로 보면 위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새 부총장은, 즉 직능부총장 3분은 다 춘천 캠퍼스 소속이세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도 춘천 캠퍼스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 독식을 하겠다 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저는 직능부총장 체제는 사실은 폐지가 되고 그 권한들이 캠퍼스 총장들에게 다 넘겨줘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과 같이 임명직 부총장으로 갈 거냐. 제가 앞에서 봤던 교무에서 제대로 발언도 할 수 없는 구조.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삼척 캠퍼스가 계속 교육 여건들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율적으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노력과 방법들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이 구조는 그대로 갔을 때 앞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저는 사실은
강동원주대랑 우리가 통합할 때 찬성 비율을 보니까 강동원주대는 거의 90% 가까이 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웃었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좀 걱정을 했어요. 분명히 강동원주대 교수님들도 통합을 해서 강원대가 되면 모든 면에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가지고 분명히 찬성을 하셨을 건데, 통합하고 20년이 지난 우리 삼척 캠퍼스가 보시다시피 교육 지표에서 계속 모든 면이 악화되었다. 그런 면을 과연 강동원주대 교수님도 다 알면 통합을 하는 순간 우리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삼척 캠퍼스처럼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걸 알고 과연 결정을 하셨을까? 이 말이 맞았네. 저게 그럼 대학 알림에 있는 지표들, 그럼 그 중에 제가 입맛대로 맞게, 즉 우리한테 불리한 지표들만 제가 뽑아서 금방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대학 알림에 나와 있는 주요 지표들 거의 대부분 다를 제가 그대로 설명드린 거였어요. 즉 삼척 캠퍼스가 훨씬 더 힘들어졌다, 교육 여건이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데이터를 골라낸 게 아니라 대학 알림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표들을 제가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진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임명재 부총장 방식은 우리 구성원들의 의사에도 반하고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도 결코 바람직한 모델은 못 된다 하는 게 제 두 번째 생각이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아무리 능력과 의사가 출중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이 구축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캠퍼스 총장이 오시더라도 뭔가를 해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역시 우리는 아직도 회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돈이 하나 내려올 때마다 아마 본부에서 맨날 싸울 겁니다. 이거 춘천 삼척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통합을 했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캠퍼스 간 이 재정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저 역시 그냥 단순히 학생수로 기준 잡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은 계속 정원이 늘어나고 있고 캠퍼스들은 계속 정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다 춘천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경비, 공통경비 얼마 플러스 학생수에 따른 차등 얼마, 이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대학위원회, 그 다음에 캠퍼스위원회의 구성. 즉 이제 도와 시에서 우리 대학 운영에 관한 통제를 심하게 받아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총장에게 독임권, 정권이 주어져 있을 텐데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이제는 대학위원회에서 그나마 지금 현재는 교수회나 대학평의회에서 구조상으로 보면, 물론 저희는 의결기구라서 심의만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구조가 짜여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위에 대학위원회가 캠퍼스 전체, 대학 전체, 그다음 캠퍼스에서 구성을 되었을 때 이게 우리 대학 내부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즉 총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이 권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 이 토론회는 우리 삼척 교수회가 할 게 아니라 춘천 교수회에서 사실은 벌써 발부가 나서서 우리 전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교수회장께서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아서 일단 저희 삼척 교수회에서 먼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모아야 되는 그런 주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이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각 구성원들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독임권 행정 체계 내에서 균형 성장,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교육부에서 지금 대학 통폐합 매뉴얼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낸 게 통폐합 계획서안에 균형 성장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추진 전략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만 얼마나 받아들여질까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 통합을 할 때는 반드시 균형 성장을 하기 위한 전략들을 반드시 명시를 하고 최소한 그거에 대한 성과 목표치를 먼저 정해놓고 매년 점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만 지금처럼 통합이 한 캠퍼스에는 굉장히 유리하고 나머지 캠퍼스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되는 이런 구조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